이진원 씨 보시면은요, 일단 여기 먼저 오세요. 부양가족. 이렇게 나오면은 꼭 부양가족 넣으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인은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정현주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장모님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60세 이상. 그 다음에 저기 동생도 되죠. 왜냐면 장애인이면 나이 상관없고 일용근로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모두 상관없다고요? 복권 당첨금. 그래서 복권 당첨금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딸하고 아들은 다 되죠? 그래서 20세 이하. 근데 요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자녀는 몇 세부터? 네, 8세부터 되니까 안 되는 게 맞아요. 퇴직소득이요? 그냥 소득금액 100만 원. 예. 그러니까 우리 외운 거에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나왔는데, 우리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무슨 과세? 여기에 있는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예전에 뭘로 나왔었냐면 증여세로 300만 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얘는 상관없어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요것만 소득 계산을 하는 거예요. 증여세는 300을 냈든 1000을 냈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소득세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소득세에 해당되는 것만 소득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는 300이 나오든 3000이 나오든 0이에요. 왜요? 소득세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참고하시고. 왜냐면 한 번 냈으면 또 낼 수도 있어서.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뜬금없이 한마디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쪽에 갑자기 촉이 왔나 보다. 근데 제 촉을 너무 믿지 마시고. 저도 이제 배터리 방전돼서 잘 못 맞춰요. 한참 잘 맞출 때에는 10개 찍으면 7개씩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엔 10개 찍으면 2, 3개 나오니까 믿지 마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기 코로나 때 순서가 다 깨져서 저도 이제 몰라요, 순서. 예전에 부가가치세 찍어드렸거든요. 요거 3개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의 맞췄는데 저기 깨졌어요. 깨트렸어요. 어떤 분이. 어느 정도로 깼냐면 그 우리 결산 문제 있죠. 예전에 결산 문제가 모두 정답이 나왔어요. 그럼 모두 정답 나오면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 다음에 또 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두 정답 나오고 또 냈어. 그럼 그 다음에 내요 안 내요? 또 내요.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순서가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찍어드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찍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데이터로 뽑으면 데이터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데이터가 안 맞아요. 한 분이 오셔갖고 회계하고 세무하고 다 깨트려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죄송한데 못 찍어드려요. 한때는 진짜 잘 찍는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이젠 찍으면 틀리더라고요. 일단 보험료 보시면 이진원 씨 되죠? 자동차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현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이주원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다 됩니다. 여기 부양가족 오셔서 본인에다가 80. 그 다음에 주원은 이연진 먼저 할게요. 연진이는 60만원. 그 다음에 주원이는 55만원. 그러면 보험료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시면은요, 교육비. 이진원 씨 사이버 대학 돼요. 왜냐면 대학이니까. 연진이 태권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누구만 가는? 미취학 아동만. 그 다음에
주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교육비 오셔서 본인의 얼마야? 120. 그 다음에 이현진 안 되고 이주원 오셔서 220에 1번 취약자. 그 다음에 4번 의료비. 의료비는 거기 보시면 본인 됩니다. 본인 질병 되는데 1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실손 얼마요? 60. 건강 안 돼요. 그래서 김혜수 씨 안 되고 이현진 씨 질병 치료비 돼요. 연진이.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여기 위에 의료비 누르시고 그 다음에 F2 이진원 그 다음에 국세청장 110만 원에 얼마요? 60만 원. 그 다음에 이현진 연진이도 국세청장에 얼마요? 150. 끝. 그 다음에 기부금 종교단체 돼요? 안 돼요? 돼요. 종교단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부금 오셔서 F2 김혜숙님 F2 종교단체 금전 아무 말 없으면 금전이에요. 그 다음에 금액 얼마야? 80만원.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으면 그냥 국세청으로 두세요. 영수증이라고 나올 때 뭘로 처리하세요? 그때는 기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거 해야죠. 기부금 조정 가서 공제금액 불러오기 반영 기다렸다가 뭐요? 종료. 혹시 빼먹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아마 두 개 제일 잘 빼먹을 거예요. 기부금하고 요거 부양가족들. 왜 그러냐면 올해 들어와서 깜빡깜빡해요 저도. 그리고 가끔씩 저기 납부지연을 납부불성실이라고 쓸 때도 있을 거예요. 다 옛날 용어라. 그래서 아직도 저거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재무상태표라고 안 하고 아직도 대차대조표예요. 최근에도 어떤 영상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분이라고 나오셨는데 아직도 대차대조표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오래 찍은 건데. 거기 보시면 이진원 되죠? 신용카드 되고 뭐 돼요? 현금영수증 돼요. 그 다음에 김혜수님 거 돼요? 안 돼요? 그분도 되죠. 김혜수님. 그래도 결론은 다 됩니다. 여기 신용카드 오셔서 본인 신용카드에 1950 현금영수증 얼마요? 350. 그 다음에 김혜수씨 얼마요? 618만.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무슨 칸에다 넣으시라고요? 국세청크. 그 다음에 연금저축 이진원. 참고로 여기 잠깐만 보세요. 요 연금저축이라고 써있는 거 요거 있죠. 월세까지 요 세 개는 본인 것만 돼요. 누구 것만 된다고요? 본인 것만. 그래서 배우자 거 연금저축 넣어주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연금저축 관련돼서 국가가 다른 거에 비해서 혜택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 대신 누구 것만 해주겠다? 본인 것만. 그래서 연금저축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여기 연금저축 1하시고 연금저축 넣고 F2 무슨 은행이요? 우리은행. 그 다음에 계좌번호 넣고 그리고 꼭 두 가지 기억하세요. 신용카드하고 저기 은행 계좌번호는 꼭 요거 넣으셔야 돼요. 빼기. 다시 표시. 그 다음에 200. 끝. 그리고 여기 오셔서 요거 부양가족 탭. 그리고 아마 연말정산은 가면 갈수록 속도가 좀 빨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할 거.
장짜리 풀 거예요. 총 3개 받으셔야 돼요. 한 장짜리 풀 겁니다. 3개 처리여서 할 거예요. 그 기출문제는 숙제예요. 요거 한 장짜리 피시고 하나씩 풀 거예요. 3월 4일 거 분개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게 그 주식하고 사채 관련된 분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부 상계 처리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거 풀어보세요. 일단 1번 먼저 볼게요. 3월 4일.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주. 신주의 뜻이 뭐죠? 네, 새로운 주식을 신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나오면 뭐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금.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 다음에 이 문제 이해하시려면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유가증권에는 주식하고 사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유가증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 하실 때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지금은 주식 발행이죠. 비용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한다. 그래서 주식 문제가 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라고 설명드리는 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기억해야 될 게 많아서 그래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일단 대변의 자본금 1000주에 만원이면 얼마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죠? 1200 들어왔어요. 근데 얼마 썼죠? 20만원 썼죠. 그러면 원래는 이익이 200이었는데 20만원 썼으니까 이익이 얼마만 났다? 180만원. 그래서 주식으로 이익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비싸게 발행했다? 180. 손해보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거는 손해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익 났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풀어보세요. 됐습니다. 2번은 그 두 번째 3월 14일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각. 요거는 기억력이 좋으셔야 맞출 수 있어요. 소각 나오면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이에요. 그래서 소각 나오면 감자가 기억나야 돼요. 감자가 뭐죠? 네, 자본금을 줄이는 거예요. 당연히 먹는 감자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감자의 뜻은 자본금이 뭐한다? 감소한다. 그거를 감자라고 해요. 근데 왜 소각이 나오냐면 소각이라는 게 불질러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없어지면은 자본금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의 자본금.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입니다. 거기 보시면 3,000원에 5,000 주면 얼마 나와요? 1,500 나와요. 자본에 뭐요? 감소. 근데 감소시키는데 돈이 얼마밖에 안 들었죠? 1,200만 원 나갔어요. 자산의 감소. 그러면 1,500 줄이는데 1,200 나갔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감자 차익 300. 그리고 얘도 상계처리입니다. 만약에 감자 차손이 있었다. 그러면은 빼고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 말 없으면 없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월 14일 분개해보세요. 1월 14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매매. 그래서 이 문제입니다.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단기 매매 증권 살 때는요? 몇 번대? 900번대. 그래서 여기에선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팔 때는 무조건 뭐라고요? 비용이. 근데 지금 뭐 샀죠? 네, 단기 매매 증권 샀죠. 그래서 결론은 단기 매매 증권 250주를 한 주당 얼마에 샀어요? 5,000원. 그래서 250주 곱하기 5,000원 하시면 125만. 그 다음에 수수료로 얼마 줬죠? 네, 15,000원 줬죠? 단기 매매 증권 아니면 합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 뭘로 줬다? 현금 126만 5천.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몇 번대요? 900번대. 그 다음에 3월 14일 풀어보세요. 3월 14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자기 주식 처분이 얼마 있대요? 5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짜리를 1,800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1,800. 대변에 자기 주식 얼마요? 2,000. 그럼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손해 났죠. 근데 기존에 이익 난 거 얼마 있죠? 500.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00. 그럼 200 처리하면 얼마 남았죠? 300 남았죠. 네, 300은 다음에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이 없어질 때까지는 손해 나오면 안 돼요. 자본 쪽에서는. 그 다음에 3월 15일 또 해보세요. 요 문제는 3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그 다음에 자본은 무슨 처리야? 상계 처리. 그 다음에 주식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비용 쓰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하고. 그래서 일단 대변의 자본금 만주에 10,000원이면 얼마죠? 1억 나오죠. 그 다음에 8,000원으로 발행해서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대요? 네. 원래 8,0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보통 예금에서 입금 받았죠? 7,800으로 쓰셔도 되고, 거기 보시면 보통 예금에서 얼마 나갔죠? 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둘 다 답이에요. 8,000에서 200 빼서
7,800 써도 되고 8,000하고 200 따로따로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얼마 손해본 거예요? 네, 2,200 손해본 거죠. 맞죠? 근데 기존에 이익 난 거 얼마 있었죠? 2,000 있었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요? 2,000.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고 얼마요? 200. 근데 얘네들은 서로 빼도 돼요. 8,000에서 200 빼서 7,800으로 해도 결과값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그래도 돼요. 네. 근데 다 쓰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근데 본인 편한 걸로 하세요. 둘 다 뭐 틀린 거 아니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더 편해요. 그 다음에 거기 2월 21일 거 할 거거든요.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인데 3개로 하세요. 2011년 1월 31일. 요건 현금 주고 구매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11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2012년 2월 21일. 요렇게 해서 총 몇 번 분개하세요? 3번. 해보세요. 일단 1월 31일 날 얼마 주고 샀다고요? 700.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700. 그 다음에 현금 700. 근데 이게 얼마 됐죠? 500 됐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얼마에 팔았어요? 600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5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죠? 600에 판 거죠. 그래서 일단 차변에 보통 예금 60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짜리 나갔죠? 500짜리 나갔죠. 왜냐면 결산했잖아요. 그래서 700이 500 되고 500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600에.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나옵니다. 얘 자본이죠. 맞죠? 뭐예요? 자본이에요. 그럼 팔리면 얘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얼마요? 200.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00.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설명 좀 더 드릴게요. 어려워요. 2분계가 최상급이에요. 그나마 평가는 할만한데 처분까지 와버리면은 한 1.5배 업그레이드 돼버립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면은요, 앞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론만 푸는 시험에서는 어떻게 풀으라 그러냐면, 이렇게 보라 그래요.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끝에 거 2개만 보라 그래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면 100만원 이익이에요. 얼마 이익이라고요? 100만원 이익.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이면은 처음과 끝만 보라 그래요. 그러면 처음이 700이죠. 끝이 얼마죠? 600이죠. 그럼 얼마 싸게 판 거예요? 100만원 싸게. 근데 이거는 이제 이론만 있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보라 그러는데 분계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냐면 분계 문제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얼마 주고 샀다고요? 700 주고. 근데 200만원 떨어졌죠. 그래서 얼마가 됐죠? 500이 됐죠. 그래서 500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600. 그러면 대부분 다 100만원 뭐 났다? 이익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가 자본이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자본. 자본은 없어졌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팔 때 얘까지 같이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까지 뭐 해줘야 돼요?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500짜리가 얼마가 돼버려요? 700짜리가 돼요. 500에다 200 더하면 얼마죠?
700이죠. 근데 700짜리인데 우리 얼마만 받았다? 600. 그래서 얼마 손해요? 100만 원 손실. 어렵죠?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면 이거 나오면 최상급이에요. 제일 어려운 분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내진 않아요. 근데 나온 적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풀고 있는 거 다 전산 세무 기출문제에서 뽑은 거예요. 여기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할만합니다. 근데 뒷장은 내일 풀게요. 내일 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교재에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아니다. 교재 없구나. 교재 없죠? 근데 이거는 꼭 알고 계세요. 교재 꼭 들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놓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지 마시고.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뭘로 풀 거예요? 네. 프린트로 풀 건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여기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이제 여기에 없어요. 100일에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 연도가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문제 거를 풀 건데, 옛날 문제 풀 때 주의사항은 입력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입력해보고 안 들어가시면 넘기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잠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내일부터 100일회를 풀 건데, 어디 갔냐 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옛날 거가 2023년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있으면 그거 구해다 하면 되는데 없어요. 5412.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기출문제로 풀 건데, 여기 원천징수 보시면 연말정산에 이게 달라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의료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용카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는 그냥 OX 체크만 하세요. 입력하는 방법은 알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옛날 걸 풀기 때문에 옛날 거 풀 때는 없는 게 많아요. 왜냐면 시스템이 계속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달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 넣으실 때는 없는 건 뭐 하라고요? 일단 생략하시고 OX만 해놓으세요. 네.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진행할 거고, 내일 오실 때 뭐 외워갖고 오시라고요? 부가세하고 소득세 우리 암기했었던 거 있죠? 네. 그거 외워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세요.